안녕하세요. 이슈이슈의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의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이슈 문을 열었습니다. 자, 금요일장 마감을 했습니다. 정말 시장이 장 초반만 해도 너무 많이 하라 그래서 이거 진짜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금요일장 기준으로 이제 오후장으로 오면서 조금씩 힘을 내더니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끝은 잘했는데 이제 문제는 다음 주겠죠. 시장이 왜 이렇게 흔들렸는지, 앞으로 우리가 체크해봐야 되는 시장의 물줄기는 어딜 향해서 가는지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모 선생님과 함께 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난주에 우리가 정파와 사파의 싸움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거기서 이제 사부작이 있었지만 시장 전체가 조정을 받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너무 오늘 금요일장에 보니까 이것도 블랙 프라이데이가 되는 거 아니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하락하고 테슬라 그 악재도 좀 반영이 되면서 기술주 약세를 보이고 너무 답답했거든요. 근데 그 파생 쪽에서 내가 예언한 게 하나 맞아 떨어졌어. 어떤 이유? 그동안 미국 시장 급등했는데 우리는 삼성전자 때리고 해갖고 시장을 죽였단 말이야. 최근 3일 동안. 오늘 아침에 나스닥 딱 보고 그냥 그 뭐라 그럴까 빅테크주도 급락하니까 아이고 삼성전자 7만전자 지지하나 큰일 났다. 그런데 깼어. 마이너스 1,500원으로. 근데 삼성전자는 뭐 마이너스 1,500원에서 돌리긴 돌렸어. 마이너스 1,000원 반 정도 돌렸어. 69,500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마이너스 700원이니까. 그런데 지수는 플러스 났어. 오늘도 차별화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외국인이 딱 봤더니 어떻게 했는지 아냐? 팔았어. 400만 주. 400만 주를 팔았어요? 그런데 오늘 딱 네 가지,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LG 화학, 특히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홀딩스 엄청났죠. 오늘 플러스 10%. 오늘 같은 장에. 포스코 푸챔. 이 네 가지가 다 잡아먹어서 급등을 시켰어. 그러니까 수급이 요로 쏠려가지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에너지 그 다음에 솔루션. 그 LG 에너지 솔루션 올라가고. 즉 2차 전지하고 오늘은 제약 바이오의 날. 전차 빠지고. 뭐 현대차 빠지고 LG전자 빠지고 기아는 보아 플러스 200원이고. 그런데 여기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말 한마디가 하나 또 영향을 미친 것 같아. 니네 한국 때문에 우리 자동차, 그러니까 트럼프의 선거에 그 가장 그 밑바닥이 그 뭐라 그럴까 자동차 그쪽 계통의 그 노조들 뭐 이런 것들. 그런데 한마디 하셨어. 한국 때문에 미국이 자동차 무역 작전 한다. 이게 또 오늘 또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 찝찝하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탄력 없는데, 문제는 포스코 홀딩스가 제일 난 신기해. 그러니까요.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보면은 현대차 그룹 앞질렀잖아요, 선생님.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니 근데 오늘 포스코 홀딩스의 매매 주체가 누군지 아냐? 의외인 것 같은 느낌이니까. 외국인? 외국인이 26만원 때렸어 오늘. 그럼 개인? 개인만. 와. 오히려 요새 그러니까 개인의 그 기관을 누르는 게 에코프로 BM. 포스코 홀딩스도 오늘 기관은 갖다 해서 기관 때리고 외국인 때렸어. 근데 오로지 개인만 10% 땡긴 거야. 그러니까 이제 포스코 그룹에서 그동안 우리의 종목 포스코들이 넘어갔잖아. 그리고 포스코 스텔레온도 단기급등해서 때려드렸고, 이제 남아 있는 게 포스코 홀딩스, 그 다음에 또 그동안 무거웠던 것들. 그런데 이제 그것마저도 티에 오르는데 개인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포스코 홀딩스도 2차 전지. 그러니까 에코프로 BM 부담스러워. 그런 사람들이 이제 포스코 홀딩스를 찍은 것 같아. 그런 집단화 현상이. 그래서 오늘 포스코 홀딩스도 보면 이 무거운 게 10% 올라가면서 단기간에 한 15만 원 올렸어. 그래갖고 시장이 그러니까 차별화.
차별화. 어. 근데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말씀 듣다 보면 결국 오늘 시장은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하방에 힘을 좀 쏟는 반면 개인이 끌어올린 종목들 위주로 상승을 한 개인이 하드 캐리한 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럴 것 같아. 그리고 오늘 종목별로 그 테마 단어에서 상승 테마를 쭉 보면 다 바이오 제약이야. 시스템 반도체나 이런 쪽은 오히려 삼성전자 빠지니까 그동안 주도했던 것들 뭐 SNS 때 현미 반도체 뭐 빠지거나 힘이 잃어버리고 우리가 찍어드린 간단히 얘기해서 가온 칩스 놓쳐갖고 AD 테크놀로지하고 코아시아 찍어드렸는데 AD 테크놀로지는 오늘 아침에 반 때려 29,000원까지 갔거든. 근데 삼성전자 빠지니까 얘도 불안해. 그리고 코아시아도 11,500원 데드라인 오히려 데드라인 그렇게 많이 빠지나 이제 데드라인 붕괴되고 그래서 일부 팔아 그랬어 오히려. 그러니까 근데 AD 테크놀로지 29,000원 찍고 이 지금 27,000원이야. 전에는 그러니까 요새 보면 참 험악하게 합니다. 주도. 그러니까 AD 테크놀로지도 올리면 흔들어버리고 올리면 흔들고 근데 고점은 조금씩 높아지고 저점도 높아지고 요번에 여기가 24,000원이었다면 여기는 이제 25,000원 내지 26,000원. 그래서 오늘 판 거는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요 누를 먹으면 사자 그랬어 다시. 또 땡기가면서 다음은 또 3만 원 또 때려버릴래. 그리고 코아시아는 한 12,000원 정도까지는 보이는데 거기 오면은 또 그러니까 반은 추세로 가고 반은 때렸다 샀다 하면서 조절하고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은 우리 전력발 KC 지금 계속 흘러내려. 요게 갑자기 어느 갑자기 뭐 또 한번 30 내고 50%탁 튀는지 볼래.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이용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종목 선구안 내지는 어떤 걸 찍느냐에 따라서 요새 차별화가 너무 심해. 근데 선생님 정말로 지난 주말에도 이제 반도체주들이 가나보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는데 오히려 이번 주 내내 좀 힘을 못 내고 삼성전자에서 뭐 반도체 관련해서 이번에 삼성이 파운드리 반도체 전설이라고 짐 켈러와 AI 칩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하면서 AI 반도체주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또 그것도 오늘 금요일장 기준으로 영 힘을 좀 못 내는 모습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테슬라는 부러질 거라고 판단 우리가 250불 300불 사이에서는 이제 좀 선수 영역이니까 하지 마십시오. 하시려면 트레이딩 그러면서 200불과 300불에 250불과 300불에 중심값이 275 이거 깨면 무조건 끊어라. 이거 인버스 곱 타임 잡는데 귀신 같다 해서 S축에 테슬라나 엔비디아 놓고 Y축에 인버스 곱 넣으면 타임 잡는 거 귀신같이 할 겁니다 라고까지 얘기했거든. 오늘 인버스 아침에 갭 돌릴 것 같아. 그래서 인버스 곱 챙겨 반 2,550원 그리고 플러스가 났어. 2,400 왜냐면 시장이 빠졌으니까. 빠졌대 인버스가 올라가고 시장이 돌리면 인버스 떨어지고 그래서 오늘 얼마로 끝났냐 2,490원 단에서 다시 사자고 그랬는데 오늘 종가가 얼마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50원 70원 정도로 사이클 매매하는 것도 중요해. 그래서 요번에 2,550원 60원이 고점이면 요번에 2,600원을 돌파하면 또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오늘 저점을 깨고 내려가. 그럼 삼성전자가 오늘 저점을 깨는 거야. 이거 2,480원이네요. 그러니까 오늘 고가가 2,560원. 2,560원. 그러면 거의 이 무거운 게 거의 75원 차이야. 이 변동성이 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인버스 곱 내가 요새 인버스 곱 왜냐면 또 그거를 억대로 하시는 또 분이 계셔갖고 그 메일로 아주 3장짜리 그냥 강곡하게 그래갖고 인버스 곱을 타이밍을 잡아드립니다. 근데 요번에 2,550원, 2,450원, 80원에 다시. 그리고 다시 이게 치고 나가면 오늘 삼성전자는 또 오늘 저점 이 짓이란 말이야. 이 롱숏을 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따라 반도체 소부장은 같이 봐야 돼. 그러니까 지수 연동력이 크니까. 소부장 주식도
너무 차별화가 심해. 음. 너무 차별화가. 그러니까 이제는 급등한 거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서든 클래시라는 단어는 어느 날 갑자기 급등 종목이 하루에 20이나 30%씩 그냥 통 빠진 거야. 그리고 나서 되돌림없고 가랑비 없듯 흘러내리면 이게 망가지는 그래프거든. 그러니까 테슬라가 넷플릭스가 어저께 오늘 아침에 딱 서드 클래시가 나왔어. 테슬라는 가장 중요한 단가가 250불 깨면 안 돼. 그리고 엔비디아는 400불과 500불의 중시가 450불인데 450불을 깨면 이거는 뭔가 그 24일 날 그 나스닥 100 요새 그거 리스크를 얘기하시는 분이 없어. 그 리밸런스 보면 이거 5개 매도가 나오게 돼 있거든. 그게 나쁠 때 동시에 나오는지. 우리가 가장 나쁜 게 뭐라 그랬냐? 실적이 좋은데 안 가는 거. 안 가거나 떨어지는 거. 지금 뭐 약간 뭐 엔비디아나 또 테슬라는 그래도 그 이만한 실적은 없었는데 그래도 기대만 못하니까 그런 데다가 또 빌미를 준 거야. 그러면서 그냥 급락 파동이 나왔거든. 근데 선생님 사실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한 건 간밤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왜 그게 또 하루 걸려서 우리 장에 더 오히려 그 리스크를 크게 느끼게 하는 걸까요? 나는 간단히 얘기해서 빌미를 줬다고 봐. 그러니까 간단해서. 그게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떨어지는데 하나의 그런 트리거. 이유가 되어준다. 아니 그리고 이제 또 무슨 실업수당 건수라든지 경제지표 그러니까 또 금리 인상 이게 빅테크는 무조건 금리 인상 2번 안 되거든. 근데 데이터도 이건 뭐야 불안하니까 또 곧 나스닥 100 조정도 있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인데 이게 잘못하면 2번 그러니까 차익 매물이 갑자기 한꺼번에 쏠리는 것 같아. 또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사실 지금 주가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오른 종목이라는 거네요. 그 위치. 그치. 그러니까 그 순식간에 오른 진폭에 나는 반은 순식간에 부러질 수 있다고 보거든. 차익 실현에서. 대신 주도주가 지금 개인 위주로 바뀌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오늘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바이오 제약들이 이제 이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전에 한번 불치병 게임을 돌리는 하우스도 있다고 얘기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치매, 당뇨, 탈모, 암. 그런 것들 종목도 아주 무시하게 그냥 순환되면서 당뇨는 넘어갔어. 근데 선생님 시장의 특징을 보자면 개인들이 수급의 핵심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장에서는 금요일장 기준은 바이오주들이 움직임이 좋았잖아요. 근데 제약바이오 섹터는 개인이 움직이기에는 또 너무 덩치가 크고 앞서서 하우스가 그쪽을 만지작거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만지작거리는 사람들은 일부 기관으로 봐도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바이오 쪽에서 움직인 건 기관인 건데 거기에 개인이 합세를 해서 이거를 지금 상황을 만든 거다. 난 그런 것 같아. 지금 개인들이 지쳐가는 거야. 너무 차별화가 심하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가는 쪽만 특화돼서 가고 안 가는 거는 가랑비 없죠. 흘러내리거나. 그러니까 간단히 해서 코스닥이 예를 들어서 어떤 때는 200~300개 올라가고 1200, 1300개 떨어져 버리고 뭐 이런 특징이니까 그 다음에 종목별로 어떤 테마가 형성되더라도 대장만 가. 다 안 가. 다 안 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코프로면 나는 이제 이 위치는 안 합니다 하면서 하나기술, TSI 이런 거 찍는데 하나기술만 가. 그래 에코프로가 더 갔어. 에코프로, 하나기술 이런 압축된 것만 가. 그러니까 나는 그거 말고 TSI, 뭐 CIS 이거 선택한 사람은 차별화가 너무 심해. 그나마 TSI도 요번에 16,000원대 때려갖고 그걸 13,000원대 CIS로 이동해 드렸거든. 이게 갈 때 너무 안 가니까 그리고 에너지가 작을 때는 난 요새는 수익 난 건 챙기라고 그래. 그리고 변동을 준단 말이야. 변동이 순식간에 10%나 15%가 순식간에 가니까 팔고 다시 사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이동 이럴 수밖에 없는 장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면에서는 살아있는 쪽에다가 내 포트를 이용해서 들어가 보는데 찍었는데 안 가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트레이딩 방법으로
내가 산 단가에서 3 내지 5% 빠지면 끊었고 다시 또 질러보고 막 이런 감각이 있는 분들은 잘 적응하는데 그런 분들은 지금 장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여기서 끊고 갔는데 거기서 먹을 거란 또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손해만 하니까 결국은 원금이 쪼그라들고.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게 낫거나 나는 좌우로 가지 말고 위아래로 가라는 얘기까지 해. 좌우로 가지 말고 위아래로? 좌우로 가는 것과 위아래 가는 게 어떤 차이가 있죠, 선생님? 좌우. A 종목 팔아서 B로 가는 거. 이 말대로. 그게 좌우예요? 그러니까 요거 팔아서 옆으로. 근데 위아래로 어떻게 가지? 예를 들어서 AD 테크놀로지 반 팔아서 밑으로 다시. 아. 그 리스크가 더 나은 것 같아.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 종목에서 그 파동을 이용하는 그러네요. 이런 식의 매매가 왜냐면 또 내가 이 종목을 많이 봤으니까 파동의 움직임을 좀 익숙하고 이 정도 되면은 나 단기 고점인데 라는 느낌도 오고. 그리고 그 종목을 오히려 팔고 물량 들기도 하고 그 종목이 에너지가 살아있는 거라면 여러 번 기회를 주는데 어떤 거 안 간다고 팔아갖고 다른 거를 가는데 이 심리가 이게 추격 매수 잘 안 되거든. 그럼 또 밑에 있는 거 가면 또 같이 걔네는 또 그러면 또 이게 또 그래서 A 종목 팔아서 B로 가는데 이게 또 엮이거나 하면은 괜히 손절에 손절 연속만 되고. 그러니까 좌우로 가지 말고 위아래로 대응하는 게 그것도 어떤 테마가 있는 선도주들. 그럼 선생님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위에서 그 좌우로 움직이게 되면은 전량 매도하고 이렇게 매수하거나 이렇게 아예 그냥 움직이게 되는데 위아래면은 물량을 늘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분할로 감각으로 어떤 때는 감각으로. 30%만 어떤 때는 이건 너무 단기간에 가서 70%만 그리고 딴 거 안 가고 그거 다시 조정 때. 그리고 심리적인 부담감도 좀 덜할 것 같아요. 그래서 AD 테크놀로지나 코아시아나 요번에 치매 관련해서 몇 가지 세력주 찍은 거 인벤티지 랩? 오늘 무조건 15,000원에서 때리라고 했어. 그리고 14,500원 되더. 근데 고점에서 한 1,500 확 빠진 거야. 그러면 거기서 다시 이게 위아래. 아니면 퓨처캠. 오, 퓨처캠. 오늘 퓨처캠은 치고받고 에너지가 안 나왔어. 그래서 냅도 있고 8,000원대는 없는 분들은 사자라는 전략 세웠고 다원시스도. 다원시스도 12,000원에서 15,000원까지 왔다가 오늘 그나마 잘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 근데 다원시스는 우리가 17,000원. 이거는 아직까지 재료가 안 나왔어. 다원시스. 지금 보면 한 단계 일단은 120원에서 뚫을 것 같다고. 목요일에 10%인가 올랐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은 마이너스 3. 그래서 직전 고점이 16,000원. 요거는 16,000원과 뚫어갖고 16,000원, 17,000원 사이 때 50% 치고받고 할래. 그리고 나서 또 1,000원이나 1,500 흔드나. 17,000원 갔다가 다시 또 14,000원까지 언제든지 줄 수 있거든. 요새 그런 패턴들이 많아. 거칠게 움직이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해서 요새 우리가 또 네오 CNS인가 그것도 17,000원에서 14,000원까지 흔들어 버리잖아. 흘러내렸다가 17,000원, 14,000원. 또 몇 건을 넣다 또 한 번 또 치고 나갈 그거 기다리고 있고. 이렇게 각각 종목마다 흔들어. 이거를 그냥 이렇게 채 털어. 그냥 쫙 에너지가 나오는 거는 대장주들만. 하나 기수 그냥 쭉 가. 그러니까 오히려 불안하고 이 정도는 이게 불안해서 못 사겠습니다 하는 게 오히려 쭉 가고. 맞아요. 에코프로 진짜 특히. 그리고 이제 요거 가면 다음 타자 위치가 좋으니까 이동해야지. 안 가고. 안 가고. 이게 상당히 어려운 장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섹터 있는데 나는 너무 안 갔어. CIS 뭐 이런 거. 그러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좌우로 움직이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위아래로 움직일 진폭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요새는 또 XY 측에 TSI, CIS 갖고 이거 왔다 갔다는 하고 있어. 그 종목을? 요번에 6,000원대 팔아서 13,000원 그럼 물량은 더 사잖아. 이게 마치 TSI를 16,000원에서 13,400원에 위아래 가는 것 같은 거를 CIS, CSI인가? TSI, CIS. 그거 갖고 이름이 다 하고 비슷해가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 우리 이제 자동차주 얘기 좀 해볼까요? 자동차주는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영향을 받았다고 하지만 실적 되게 잘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요새 실적 좋아서 많이 간 거는 실적 노출된데 재료 노출을 요새 또 급락을 시키는 경우도 하다해갖고 그냥 데드라인 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 대단해. 그러니까 쭉 올라가 자동차 부품 어느 선을 여기 요 고점에서 3 내지 5% 깨면 일단 팔고 다시 보자. 자동차 부품. 비율 뭐 50% 70% 하든 그리고 웬만한 가격은 생각대로 다시 사는데 다시 내가 끄는 단가를 돌파하면 내가 끄는 수량을 다시 또 집어넣어보는 트레이딩 감각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 나는 그 전략으로 대응을 자동차 부품단도 이제 요새 보면 우리 그쪽 관련해 갖고 움직였던 종목들 뭐 현대공업 못 가잖아. 디스플레이텍 잘 안 가잖아. 그리고 오히려 그쪽과 관련된 밸류체인이나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공장 진작에서 요새 현대건설기계라든지 두산인프라 이제 마틴이가 가기 시작하잖아. 이번에 우크라이나까지 갔다 오시면서 했는데 MOU는 많이 했지만 실제 수주하는 거 안 나오니까 맞아. 원전하고 그쪽 방산 그쪽에 그냥 같이 두들겨 맞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재료 노출됐는데 안 나왔다 할 때는 이게 시장이 정답이니까 일부 끊어갖고 밑에서 다시 보는 그런 시장. 그러니까 요번에 갔다 와갖고 나는 그 원전 방사는 현대로템이 언제 바닥치고 터닝하는 타이밍을 잡을 거고 대충 이런 거를 기다렸는데 안 나왔고 마탱이 한 거거든. 마탱이 하면 한 달 정도 걸리더라. 다시 새로운 재료가 급격하게 오지 않는 한. 그러니까 새로운 재료라는 거는 뭐 웨스팅하우스 문제가 풀어지든지 뭔가 진짜 다음 주에 기대지 않는데 수주를 딱 세우든지 이런 재료가 아니면 대충 그냥 왜냐하면 지금 차별화가 너무 심하니까 못 가는 거 팔아갖고 가는 쪽 붙으려고 하는 개인들 에너지도 만만치 않아. 그러면 이게 흘러내릴 때 적은 거래량으로 오히려 그냥 빠지고 그리고 다른 걸로 이동하려고 하는 차별화가 심하니까 이 시장 심리가 전체적으로 시장 차별화를 더 극단화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힘든 점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며칠 내에 계속 이제 밀려나고 있어요. 지지를 받아야 되는 가격대가 얼마 정도일까요? 얼마가 깨지면 안 된다 이게 있을까요? 아니 그 선은 깼어 벌써. 깼어요 벌써? 35,000원. 그러면 3만 원 지지하나 3만 원도 깨갖고 이자 보나 볼래. 오늘 현대로템 제가 아까 봤을 때 3만 원 깨진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아니야 32,000원이야. 32,000원. 32,000원이 깨져서 장중에 31,000 얼마까지 31,900원에 거래 마쳤네요. 3만 원은 지지를 해야 된다. 이제는 그 선을 찾지 마시지. 이제는 이제 그러면 기간으로 좀 이제 지켜보자. 왜냐면 실적도 좋고 또 기다리면서 또 한 2, 3개월 후에는 또 4만 원을 갈 테니까. 그거는 계속 방산이라든지 수주는 계속 트렌드로 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뭐 새로운 테마 들어가면 또 뭐 우주항공에도 들어가고 또 아직까지는 기대는 안 하지만 네옴시티의 트램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요번에 폴란드에서 신규 수주는 한다고 그러지만 아직 안 해왔어. 뭐 이런 것들 앞으로 8, 9월 달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거나 이제 판 거를 이제 다시 끼워 넣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지켜봐야겠네요. 지금 우리 당장보다는. 방송에서 뭐라고 했어? 안 한다고 그랬잖아. 하나 시스템 한다고 그랬잖아. 현대 로템보다 하나 시스템을 하겠습니다라고 이미 현대 로템은 있는 거 하나 갖고 다음 파동 왔을 때나 하십시오라는. 오히려 하나 시스템으로 오히려 왜 하나 시스템이죠? 거버넌스 게임의 또 가격 현대 로템은 현대로템도 선생님 현대적으로 거버넌스에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15,000원에서 4만 원까지 간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좀 쉬는 코스 아니야. 새로운 재료도 아직 안 나오잖아. 그런데 하나 시스템은 이제 거버넌스 게임 이제 시작이잖아. 하나 시스템. 하나그룹은 사실 김동관 사장 중심으로 해서 거버넌스는 끝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차남
삼남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 이남. 그러니까 이남이 차남. 산업, 음. 하나생명, 그 다음에 거기에 거버넌스에 또 여의도 개발, 그리고 하나 시스템을 왜 건드냐면 거기에다 우주 산업 무슨 다 줄 것 같아. 다? 거기 에너지를. 하나 시스템에? 그러니까 그걸 담보 가치 높여야 돼. 한 2만 원을 넘겨야 돼.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 오션은 뭐라 그럴까 그 본분을 다 했어. 주가로 치면. 잘했어. 끝. 이제 그래서 새로운 에너지 오히려 차익 실현이나 담보 잡은 거 대참에도 나올 가능성이 많아서 나는 안 해드린 거고 그거를 하나 시스템이나 하나 생명 요게 난데 하나 생명은 또 금리 부분이야 여러 가지 봐야 되니까 하나 시스템. 하나 시스템 거버넌스적인 관점으로. 그래갖고 이번에 17,000원까지 퉁 올랐잖아. 반 때려. 14,000원에 다시 껴넣어. 이렇게. 그럼 선생님 이게 있는 분들은 위아래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처음 접근해 보려고 하신 분들은 아래서 잡으면 되는 거네요? 14,000원부터는 다 되고 17,000원대는 50% 때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17,000원, 14,000원에서 얼마 놀다가 2만 한 번씩 하면 또 때리고 그러면 17,000원에 사는 날까지 이렇게 가나 보자고. 이거 AD 테크놀로지와 똑같아. AD 테크놀로지 21,000원, 2,000원에 사갖고 27,000원에 팔아서 24,000원. 이번에 29,000원, 이제 27,000원 지지하나 보지. 이거 똑같아.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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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아래가 그게 위, 또 아래. 그게 편하고 쉬워. 알겠습니다. 위아래 전략 오늘 중심으로 얘기를 해나가게 되네요. 그럼 선생님 지난 시간에 우리가 KCC를 거버넌스적인 관점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KCC 어떤가요? 계속. 저는 1년을 보는 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가 중에 이런 분들 계세요. 본인이 1년이나 2년을 보는 주가인데 몇 개월 왜 안 가냐고 물어봐요. 지금 왜 안 가냐고 여쭤보고 있잖아 제가. KCC의 이런 거버넌스는 갖다 해서 화학주, 중국 연골고리 뭐 이렇게 갖고 억대 매수 가능한데 그 수소하고 똑같아. 일진다이아 그 다음에 KCC, 대한유화 이런 것들은 사고 6개월에 한 번씩 보시죠. 근데 선생님께서 방금 말씀하실 때 아래서 사서 위에 올라오면 팔고 사고 팔고 사고 거칠게 움직여요 라고 하시니까 이 변동이 엄청 빨리 올 것 같았는데 이런 종목 아니네요? 그렇지. 이런 종목들은 지금 월봉 보세요. 가라면 이렇게 쭉 빠졌단 말이야. 이게 치고 나가려고 그러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걸릴걸. KCC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KCC 같은 경우가 치고받고 하려고 그러면 가격이 대충 얼마 정도 와야 되냐면 치고받고 하는 것도 이제 주가의 흐름 차트를 보고 우리가 이제 전 고점 의미 있는 고점 이런 요번에 거기 때문에 19만 원에서 21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20만 원이거든. 이거 치고받고 하는 정도 나오려면 25만 원 정도? 다시 한번 반등이 오고. 아니 그러니까 25만 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월봉으로 가야 돼. 월봉으로. 지금 45만 원에서 19만 원까지 그 거의 2021년에서 지금까지니까 얼마나 뺐냐. 그러면 나는 이럴 때 월봉을 카운팅을 해. 지금 얘가 빠진 월봉이 몇 개냐면 23개야. 월봉 2년이잖아, 2년. 그러면 거기에 반은 지나서 볼래. 그러면 12개면 1년이잖아. 그러면 그 1년 후에 보라니까 그걸 나눠서 6개월마다 한 번씩 보겠다는 게 그런 의미거든. 그리고 한 30만 원 목표로 일단은 가. 이거는. 네. 근데 치고받고는 이런 것들은 한 25에서 30% 정도 에너지 나올 때. 그때. 그럴 때 한번 치고받고는 가능하지 않을까. 20에서 30%의 에너지는 내 매수 단가가 아니라 주가가? 뭐가? 20에서 30% 정도 오면은 치고받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내 매수 단가 기준 20에서 30%가 아니라 주가의 저점에서. 저점 대비 20에서 30% 이거는 뭐 위치라는 거. 최근에 말한 거니까 뭐 위에 물려 있는 분들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내가 보유하고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면 갑자기 그래 KCC 그래 나 기다리면 내고 주가가 매수가까지 올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실 거거든요. 아니 저 물려 계신 분은 예를 들어 30만 원대 이상에서 물려 계신 분은 25만 원 이상에서는 뭐 한 30%
끊었다 2만 원 정도 변동을 할 수 있으니까 마치 그 우리가 LG 노텍 그렇게 했잖아. 32만 원 매도, 28만 원 재매수. 뭐 이렇게 이런 감각 같이 얘도 그렇게 움직이지 쭉 가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KCC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하나 시스템 역시도 조금 긴 호흡에서 봐야 되는 아니야. 건가요? 하나 시스템은 그 기노가 아니야.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노흡이냐 아니냐를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하는가? 각도입니다. 각도. 각도가 우하향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는 거의 언제 올라올지 몰라요, 나도. 그러니까 역발상 전략이라고. 요번에 역발상 전략, 유증 전략 한 게 CGV가 오늘 탁 쳤어. 맞아요. 그래갖고 11,000원, 12,000원에 일부 끊으라고 그랬어. 그리고 얘가 아직까지 그 권리락이 안 됐거든. 12,000원 오면 전 증자 안 받겠습니다. 권리락 된 다음에 살래요. 이런 이게 하락 각도 종목들은 이런 의자 나올 때 때리는 거고, 그게 종목이 중소형주일 때는 한 30에서 50% 정도 잡고, 시가 상위는 21에서 25% 정도 잡을 뿐이야. 그런데 다른 종목 이런 걸 다 거치고 나서 이제 상승 각도로 돌아선 것들 딱 보면 이게 주가가 일봉이나 이게 이렇게 우하향, 이거는 목표 에너지 올 때나 대응하는 거고, 지금 하나 시스템은 우상향 각도야. 올려놓고 눌림목 이런 것들은 치고받고 21선을 타고 하나 보는 거고, 그러니까 역별이 아니고 정별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거 왜 3개월 5개월 들었는데 안 올라가죠? 그럼 그분 트레이딩 호흡이야. 그러면 각도가 살아있는 정별 거만 하시라고. 정별 올랐다 눌림목 같은 거. CIS, TSI, 하나기술이 이번에 눌림목 때 샀는데 제일 많이 간 게 더블 갖고. 포스코 DX도 이번에 우리가 11,000원, 2,000원 갔는데 이게 3만 원까지 갔잖아. 이제 3만 원대는 아직도 들고 계신 분 계시더라고. 그럴 때는 3만 원 대도 잡고 갈 때까지 가보라고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그러한 눌림목 전략, 이게 각도가 살아있는. 그래서 그럴 때 에너지를 하고 표현하는데 이걸 나는 벡타지수라고 표현하거든. 벡타지수? 벡타가 각도, 힘의 물리학에서 힘의 변동성 에너지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놓고 25도, 45도, 61.8도, 이 61.8도는 이거는 투기적으로 카지노 각도야. 최근에 치매나 당뇨, 아이센스나 이런 것들이 이런 카지노 각도, 개별 종목들은 이 카지노 각도로 갑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떨 때는 단기간에 50에서 심지어 더블도 가. 그러면 대드 잡고 팔았다 샀다 하는 이거고, 그 다음에 내가 25, 그러니까 이런 거야. 60도 각도 가다가 45도나 25 각도 요 정도까지 조정했다는 얘기는 이평선이 120이나 60일까지 들어왔다는 얘기야. 각도가 늘어졌다는 얘기거든. 급했다가 이게만큼 기간 조정하는 거야. 그럴 때 요 눌림목에서 사는 거야. 25도나 45도 겹쳐. 이게 이제 추세선으로는 21선을 깨면 60일과 120일. 거의 대충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향 각도는 요번에 저점 대비 121선까지 빠지면 이미 꼭지치고 한 3개월, 4개월 조정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60도 각도가 한 20도 각도로 떨어졌다는 얘기야. 그런 것들이 디프리 파동이 많아요. 이번에 포스코 DX도 그렇고 하나기술도 그랬어. 그런 각도가 살아있는 것들 중에 눌림목. 그러니까 여러분들 갖고 있는 게 계속 우하향이면 이거는 상승 각도 바뀔 때까지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포트, 이게 상승 각도면 이 눌림목, 위아래 이렇게 파도 타고 가는 거지. 그렇게 전략을 짜시면 어떻겠나 말씀드리고 싶네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정배열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주가의 움직임을 시간 나시는 대로 체크를 계속 하시면서 물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늘어져 있다면 조금 여유 있게 이 종목의 거래량이라든가 어떤 이슈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이셨어요. 뒤풀이 파동으로 포스코 DX 같은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갈 경우는 반드시 대들을 잡아가면서 어디까지 가는지 보시는 게 좋고요. 뭐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수익 실현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늘어져 있는 거 급등했다 이렇게 늘어져 있는 종목 저 하나 딱 떠오르는 차트가 있어요. KTIS. KTIS는 상승 각도 속에 늘어져 있지 정배 이게 그러니까 보는 봐봐 KTIS를 눌러봐 121선이 어딘가 봐 121선은 아래 있죠. 정배열 상태긴 하죠. 요번에 저점 어디야? 저점 이건 월봉이네 KTIS 봐봐 1월 3일 기준에 2,300원이 저점이야 얘가 얼마까지 5,000원 이게 60도 각도야 지금 각도 얼마야? 20도 각도야. 1월 3일 기준으로 현재 가격 딱 치면 지금 3,000원이야.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게 벡터야. 60도 각도가 61.8. 이게 20도가. 20도. 늘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거리랑 딱 들어오면은 한번 치고 기다리는 거지. 그러니까 봐봐. 주도주 급등 종목들은 이 각도로 딱 한 상승 파동이 나왔어. 그리고 지금 여기 121선 이렇게 놓고 여기까지 조정하면 이게 여기 접점에서 이거 이으면 이게 20도 각도 되잖아. 네. 이런 것들 중에 디프리 파동이 나. 포스코 DX도 그렇고 하나기술도 그랬어. 그러니까 그런데 KTIS가 하려면 뭐가 가야 되냐? 뭐가 나와야 돼? AI. 그런 에너지들이 나와야 되지. 근데 시장은 지금